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창고 정리를 하던 날이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언제 가져다 놨는지 모를 상자들, 오래된 사진첩들부터 대학 시절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만든 비디오 테이프까지. 청소를 하겠다는 계획은 어느새 잊혀지고 나는 과거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추억에 빠졌다. 상자 하나를 열자 오래된 테이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20년도) 더 지난 어느 여름, 우리는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 영화과를 졸업한 동아리 선배와 함께 독립영화를 제작한 뒤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제작할 영화는 공포영화로 흔히들 말하는 슬래셔 무비였다. 산장에 놀러간 대학생 무리들이 정체불명의 살인마에게 한 명씩 살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직접 섭외하고 중고였지만 촬영용 카메라와 조명 등 여러 장비들도 구매했다. 소규모의 인원들로 촬영하는 영화였기에 혼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촬영감독이라는 직책이었지만 촬영 중에는 스태프들처럼 소품과 의상을 준비했으며 촬영 후에는 영상 편집까지 맡게 되었다. 밤낮으로 고생했지만 힘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며칠 밤을 새슴해도 고향감에 신이 나 있었다. 그것은 선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는 영화 만드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했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촬영장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다. 원인은 선배와 배우들의 마찰 때문이었다. 선배는 배우의 연기를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내 입장에선 충분히 넘어가도 될 만한 장면을 완벽하게 촬영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촬영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대부분이 약간의 단역 촬영 경험만 있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비싼 페이를 감당하며 유명 배우를 섭외할 여력도 인맥도 없었다. 주연을 맡고 있는 배우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선배와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다.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짜증을 내며 촬영장을 벗어나 버렸다. 다음 촬영씬은 주인공 중 한 명이 살인마에게 살해당하는 중요한 하이라이트 씬이었기에 우리는 그녀가 진정된 뒤 촬영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몇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촬영은 다음 날로 미뤄졌지만 대기실에도 숙소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것인지 더 이상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다. 우리는 작가팀과 상의하여 대본을 수정해야 했다. 하이라이트 씬을 일단 삭제하고 해당 캐릭터는 그대로 실종되었다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선배도 무엇인가 깨달은 것인지 배우와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늦게까지 연기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특정 장면에 집착하는 일도 사라졌다. 촬영이 순조롭게 끝난 뒤 나는 어두운 편집실에서 촬영된 테이프들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다. 처음 만들어보는 영화였지만 스태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편집을 하다 보니 그럴듯해 보였다. 그렇게 문제없이 편집을 하던 중 스태프 한 명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불렀다. 촬영된 테이프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영화는 총 20테이크로 촬영되었는데 확인해보니 정말로 테이크 21이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촬영본 사이에 껴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편집 전에 몇 번이고 돌려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빼먹은 장면이 있었던 걸까? 나는 의아해하며 비디오를 재생시켰다. 일단 비디오의 내용은 실제로 빼먹은 장면이 맞았다. 배우가 화가 나서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기 때문에 찍지 못한 주연 중 한 명이 살해당하는 장면이었다. 촬영용 카메라가 아닌 소형 캠코더로 찍은 듯 좋지 않은 화질에 흔들리는 화면. 현장감이 느껴지는 생생한 영상에 나를 포함한 다른 스태프들은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던가? 혹시 연기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배는 내 옆에서 놀랐다는 듯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셨냐고 놀라는 눈치였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계획되어 있는 장면이었기에 어색함은 없었다. 몇 개월 뒤 우리가 만든 영화는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고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중간에 들어간 현실적인 장면은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을 정도였다. 선배와 나는 뜰 듯이 기뻐했다. 그와 비슷할 정도로 나 역시 이 영화에는 애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 우리가 만든 영화는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고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포영화에 삽입된 실제 살해 장면. 영화 촬영지와 가까운 산속에서 배우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시신에는 영상 속 장면처럼 도끼 같은 둔기에 의해 살해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선배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자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며 살인마 복장을 한 채 배우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선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테이크 21이라고 적혀있는 비디오는 그때 편집 과정에서 복사된 테이프인 듯 했다. 흔들리는 화면과 살인마 복장을 하고 있는 선배. 그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차없이 둔기를 휘둘렀다. 경찰들은 깨닫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범인이 자백했기에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일까? 살인범의 모습을 한 것이 선배라면 이 영상은 도대체 누가 촬영했단 말인가?